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원유 재고 급증 등으로 인해 4% 가까이 급락해 약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3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1.78달러, 3.9% 내린 배럴당 44.45달러에 체결됐습니다. 이는 2009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 석유협회는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1,300만 배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350만 배럴 증가를 큰 폭으로 상회한 것입니다. 연준은 지난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직후 성명에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하는 데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경제는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고용도 강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오는 3월과 4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리스 신임 총리가 재정 긴축 폐기를 공식화하자 그리스 금융시장이 일제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아텍스 종합지수가 전일 대비 9.2% 하락하며 지난 2012년 9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그리스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하루 만에 54bp나 급등하면서 10%대로 진입했습니다. 이날 애플 주가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6% 급등했습니다. 보잉 주가도 실적 호조에 힘입어 5.6% 상승했습니다. US 스틸도 시장 예상을 상회한 순이익으로 인해 주가가 11% 급등했습니다. US 스틸은 저유가와 미 달러화 강세로 인해 올해 사업 전망엔 부정적인 여파가 미칠 수도 있지만 소비자 지출이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알리바바 주가는 전날보다 4.38% 하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어닝 시즌에 접어들면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삼성전자가 4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1% 줄었다는 점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한편 올해 첫 FOMC 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쪽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미국 경제대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낮은 스탠스를 취하며 시장에서는 다시금 금리 인상 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날 3대 지수 출발은 좋았습니다.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오후에 FOMC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주가는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우지수가 1.13% 하락한 17,191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은 0.135% 하락한 2,002에, 나스닥 지수가 0.93% 밀린 4,637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FOMC 결과를 확인하기 전 그리스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영국과 독일 증시는 상승한 반면 프랑스 증시가 홀로 하락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0.2%, 또 독일 증시가 0.78% 오르며 11,000포인트에 근접하고 있고요. 프랑스 증시는 0.2% 하락하며 약보합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연기금의 강력한 매수세에 코스피가 196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 지수도 6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되는데요. 주가에 미치는 영향 잠시 후에 자세히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추천주였던 블루콤 AS를 받고 또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로 확인해 볼 텐데요. 말씀하셨던 블루콤이 목표가 손절가 모두 터치하지 않은 관계로 승률을 따지면 무승부가 되셨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추가 상승 가능할지 AS 좀 도와주시죠. 네. 박미라 앵커님, 혹시 임대업 하십니까? 아니요, 아직. 그 건물의 네. 1년 수익률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꽤 되겠죠. 실질 네. 사실 우리가 재산세를 내잖아요. 재산세를 내고 다 세금 낼 것 다 내고 하면 실질 수익률이 네. 6%가 채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예. 네. 1년 수익이 6%가 채 안 된다는 건데, 네. 우리가 주식에는 사실 많은 것을 바라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사실 일주일에 건물 한 개가 1년 동안 올릴 수 있는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블루콤 한번 같이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타이밍을 조금 잡았던 그런 종목군이었고, 자, 기간의 매수세를 좀 더 제가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방송에서도 이거를 12,850원의 매수가, 그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하단 권역에 보시면, 자, 지금 꾸준히 지금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줄고 있는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조금 맞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만약에 블루콤의 4분기 실적이 긍정적이지 못한다면 주가가 여기에서 한번 개파락이 뜨면서 크게 빠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 블루콤의 4분기 실적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긍정적으로 발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을 추천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코스피의 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가 뭐죠? 바로 실적에 대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코스피의 그런 대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말은 협력 밴드로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코스닥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코스닥도 똑같이 지금까지는 개별 테마성 재료로 달려왔다면 실적적인 분위기로 전환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고, 블루콤 지금의 주가는 이 가격 권역에 머물러 있지만 일주일 뒤 아닙니다. 한 달 뒤만 보시더라도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였구나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지금 일주일 동안 소폭 1.3% 올랐다가 빠질 때 한 1% 정도 빠지고 옆으로 행복권역에 상당히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블루콤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자 시초가 5% 공략주도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이건산업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떨려가지고요. 자, 이건산업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건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목재 전문 기업입니다. 목재 중에서 우리가 합판 관련 기업인데, 합판은 세계적으로 중국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 반덤핑 관세가 지금 부과가 된 뒤에는, 이런 이건산업에 대한, 매출의 호조세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수입량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당을 시킬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한데,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이건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국내 3사의 합판 가격을 다 인상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산업도 4분기에 수익성 개선의 여지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이고, 건설 경기 붐에 의해 어느 정도 신규 아파트 물량이 많이 늘었죠. 거기에 맞춰서 마루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고 조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가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지금 15,800원, 850원, 지금 갭 상승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 요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현재 가격 권역으로 매수가,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손절가는 14,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는 이건 산업이었죠. 손절가 14,800원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 유한타증권의 김충현 PB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1월 29일 목요일자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조금 전에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했죠.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넘었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 4분기 매출은 52조 또 7,3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이 5조 2,800원대로 현재 반도체 영업이익이 스마트폰을 앞질렀다는 점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 이상 약세가 펼쳐지고 있고 코스피 또한 현재는 약 보합권에 출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님, 현재 코스피 오늘도 약세가 또 이어지네요. 예, 거래소 시장은 지금 현재 0.54% 정도 하락 출발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현재 네. 개인종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전날 미국 시장에서 1%대 이상의 좀 하락을 보였었죠. 야간 선물 시장도 0.24% 정도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전날 MSCI 한국지수 같은 경우는 0.3%대 그래도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일단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즉 하락은 좀 제한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0.6%대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만 일단은 아래 거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말이죠.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불안감을 좀 갖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시장을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좀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수급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수급을 보니까 기관의 매수가 돋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연기금 쪽에서 장 막판 대거 매수해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연기금의 매수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시장의 관심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오늘 외국인이 170억 정도 지금 순매도를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간이 지금 180억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인만 오늘 매수하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이제 장이 올라오면은 조금 매도하는 날로 잡으시라고 일단은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일단은 외국인이 어제 장 초반에 매수를 들어왔었지만은 결국에는 순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이제 순매도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연기금만 계속해서 강하게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무래도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조금 그 기금에서 무리하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지금 굳이 이렇게 그 연기금에서 무리하게 매수할 시점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외국인 수급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코스피 많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붙으시는 것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을 지켜보시는, 관망하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외국인이 10억 순매도, 그리고 기관이 1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만 이제 또 8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코스닥에서는 이제 개별주 종목들로 이제 차별화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종목들 선정하는 게 있어가지고 관련된 내용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업종별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연기금이 낙폭 과대였던 건설, 화학을 대거 매수해주면서 특히 건설업의 분위기가 확연히 좋았는데요. 오늘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기대가 되는 아침입니다. 현재 업종별 분위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을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대체로 다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운수 창고 쪽과 건설, 전기, 가스, 운수 장비 이쪽의 흐름들이 다소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0.3% 이상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반면에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0.9% 이상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펼쳐지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대체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시장이 좀 약하다라는 모습들 단면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코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면 그래도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거래소 시장보다는 좀 더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섬유 의복 쪽이 그나마 낙폭이 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디지털 컨텐츠 쪽 섹터가 나름대로 좀 하락폭을 키워주고 있는 반면에 정보기기 쪽과 그 다음에 유통 쪽의 지수가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약한 그런 섹터의 흐름들이 있겠지만 선별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정부 정책이죠. 정책 수혜주들이 나름대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거래소 쪽에서는 지수 방어형 섹터들이 그나마 좀 선전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이 좀 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오후장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필히 좀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외환 시장 출발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현재 외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네, 금일 외환 시장 일단 전일 싱가포르 은행 조치와 그리스 불안감으로 인한 역외 매수세로 인하여서 1원 50전후는 1,086원에 시작하여 현재도 상승세가 유지되며 87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싱가포르 중앙은행의 환율 밴드 기울기 축소 조치로 인하여서 뉴욕 시장에서도 역외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뉴욕 시장 1개월물 NDF는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FOMC도 현 기조를 유지하면서 역외 외환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화가 유가 하락으로 인하여 강세를 보였으나 어제 싱가포르 중앙은행 조치에 따른 역외 매수세가 유지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 원유가 하락과 그리스 10년 국채 금리도 하루 만에 100bp 이상 폭등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도 강화되면서 우리 달러원 환율은 여기에서 상승세로 마감하였습니다. 뉴욕시장에서 1개월물 NDF 마감가는 1,087원 50전이었으며 서울한시 종가 대비 수합 포인트를 고려하여도 1원 10전 정도 상승하여 마감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 영향으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FOMC 상명이 지난번보다 더 매파적이었다는 분석을 보였으나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하여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분석이 엇갈리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앨런 기자회견도 없어서 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조치와 그리스 불안감으로 인하여 역외 매수세가 유지되면서 오늘 외환시장은 상승 압력을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발로 인하여 상승세는 1,090원대에서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엔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유지되었으나 엔화와 동조하는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엔화 강세로 하락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 금일 외환시장은 상승 출발 후 조금씩 상승폭을 쥐어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 레인지는 1,082원에서 90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엔화 강세 영향이 커지면서 하락 압력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실적을 발표한 두 기업이 있죠. 바로 삼성전자와 네이버인데요. 두 기업의 주가 모두 현재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4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넘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현재 0.9%, 1% 가까이 밀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네이버 또한 양호한 4분기 실적을 공개했지만 주가는 5%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그리고 네이버,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죠. 김충현 PB님. 네, 삼성전자랑 일단은 네이버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일단은 지난 전날보다 일단은 10,000원 정도 내린 136만 8천원 뭐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연결 재무 기준으로 4분기 매출이 52조, 영업이익이 5조 정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일단은 조금 11.04% 그리고 36.37%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이고 예상했던 예상치랑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나온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내용 자체는 반도체 쪽이 일단은 좋고 그리고 모바일 쪽이 이제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경쟁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작용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날 이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뭐 글로벌 증시의 하락도 같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지만은 삼성전자 지금 이제 가격대 보면은 주로 21선을 계속 타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실적도 괜찮았고 최근에 기간 수급도 뭐 괜찮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21선이 뭐 134만 원 정도, 135만 원 정도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 정도에 이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최근에 반도체가 계속해서 좋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 동력은 충분히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빠진다라고 그냥 거의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35만 원 정도 오면은 한번 매수 가능하는 국면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한 145만 원까지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부담 없이 뭐 접근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네이버가 이제 조금 실적 발표 대비해서 이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컨센서스를 조금 이제 하회했다라는 게 이제 좀 시장에 큰 여파를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네이버 이제 뭐 좋은 회사죠. 최근에 이제 다음 카카오랑 뭐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는 뭐 이제 신규 수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움직이고 있고 일단은 라인이라는 SNS를 바탕으로 수익원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 하락이 이제 조금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일선 밑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좋은 종목이면은 분명하지만은 네이버 지금 건드시는 거는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네이버보다는 오히려 이제 다음 카카오 쪽으로 최근에 시장의 매기가 조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경쟁사가 최근에 뭐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도 이제 영업 환경이 조금 안 좋아졌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시장 컨센서스를 또 조금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뭐 여러모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다음 네이버가 좀 많이 빠진다고 할지언정 지금 70만 원대 제가 간혹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밴드 하단 이게 이제 70만 4천 원 정도에 형성돼 있습니다. 뭐 그때까지는 조정 가능한 것 같고요. 그때쯤 들어가시면은 지금 가격대까지 이제 박스권으로 이제 매매는 가능하실 종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를 뭐 오늘 많이 빠졌다 해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음 카카오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돌발 종목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우건설도 어제 실적을 공개했죠. 4분기 흑자 전환 소식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무려 11% 급등세가 나왔는데 오늘도 4% 이상 추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이제 바닥을 확인한 것인지 건설주 향후 흐름 전망해 보도록 하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어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썼었는데 종가상 무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약세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다시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IT 부품주에 대한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네. 대우건설이 뭐 4%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전날 대량 거래를 좀 동반을 해주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이제 뭐 건설 섹터의 뭐 실적이 좀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대우건설 또한 4분기 실적이 좀 예상보다 상회해주는 그런 실적을 좀 발표를 했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 중동 쪽의 사업 이 부분들이 조금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국내 주택시장의 영업이익, 이익 개선치가 좀 크게 나오면서 중동 부분도 좀 만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00만 주가 넘는 보기 드문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난 이후에 금일 시가를 좀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지만 4% 정도의 상승을 유지를 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잠깐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5거래일 연속적으로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에 이 조선 섹터도 거의 뭐 실적이 좀 바닥을 쳤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왔었고요. 많이 빠진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거기에 대한 주요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건설 섹터도 일단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정부 정책에서 부동산 대책을 좀 활용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 건설사 쪽 같은 경우는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에 대한 부분들을 더 비중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여전히 뭐 유가 부분들 40불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큰 메리트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뭐 해외 플랜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주력은 조금 약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형 건설사 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번 부분들도 좀 실적에 대한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좀 더 유리한 그런 주가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무리하게 좀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단 좀 더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월 말이죠. 윈도우 드레싱 효과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따라 뭐 수익률 관리 부분들, 지수에 대한 관리 부분들 때문에 매수가 유입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수는 좀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신고가를 그리고 난 이후에 크게 박스권역을 좀 그리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를 전날 갱신을 하고 난 이후에 금일도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좀 상당히 좋게 나왔죠. 대체적으로 이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뭐 애플 쪽에 공급을 하고 있고 패널에 대한 공급 부분들 상당히 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당분간은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패널 쪽 같은 경우는 호황기를 누리고 난 이후에 바로 짧은 시간 내에 공급 과잉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이쪽 부분들의 좀 단점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애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LG 전자 쪽에서 얼마만큼 판매가 되느냐 이 부분들에 따라서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좀 조정을 받느냐 이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전에 비교했었던 대우건설과 LG 디스플레이 다른 점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 전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공격적인 좀 매수를 해준 반면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전부터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기관 쪽에서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즉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접근이 유효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일단 실적까지 나름대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을 하게 된다면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테크윈 살펴볼 텐데요. 4분기 어닝쇼크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으로 피인수된 이후 실적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기도 하죠. 어제 8%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숨 고르는 것인지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GS 홈쇼핑도 오늘 강한데요. 4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을 큰 폭으로 늘렸죠. 한 주당 배당금을 기존 3,500원에서 7,7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일단 주가는 크게 오르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윈과 GS 홈쇼핑 두 종목의 주가 흐름 체크해보죠. 김충현 PB님. 네, 삼성테크윈이 지금 어닝쇼크를 발표했죠. 어닝쇼크를 발표하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제 기관이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30만 주 이상을 어제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이제 조금 반락하면서 조금 우려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테크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삼성그룹을 이제 달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그룹으로 이제 그 인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에 대한 그 브랜드 밸류가 조금 떨어졌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약간 급락을 했었죠. 그 아시는 분은 뭐 저에 대해서 조금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역배열로 그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접근은 일반적으로 좀 자제를 시키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테크윈도 지금 실적도 어닝쇼크가 원래 한 155억 정도 이제 뭐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234억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진짜 좀 쇼크가 큰 수준이거든요. 일단 모멘텀 자체가 일단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그룹으로 일단은 넘어가면서 뭔가 좀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주가 움직임이 크게 좋을 수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이평선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모이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급을 조금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오는 수급 이런 걸로 뭐 대응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테크윈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뭐 재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안 좋은 흐름으로 그 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2012년 뭐 8%대 뭐 이 여기서 지금 ROE가 지금 마이너스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실적을 체크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이미 뭐 빠진 만큼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주가 추이를 보시면서 실적이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셔도 절대 늦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제 이 삼성테크윈 같은 종목들은 보유하신 분들은 뭐 이제 더 이상 뭐 솔직히 손절하시기 힘든 시점까지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신규 유입은 이제 좀 자제를 하시고요. 가지고 손절이 힘드신 분들은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 조금 턴을 하는 시점, 그리고 이게 한 6월 달쯤에 이제 전반적으로 그 하나그룹이랑 이게 마감이 되는 걸로 대충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GS 홈쇼핑입니다. 일단은 그 좋은 뉴스가 나왔죠. 일단은 배당을 이제 조금 많이 늘리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1주당 배당금을 기존 3,500원에서 7,700원까지 일단은 상향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지금 이 정도면은 거의 뭐 파격적인 수준이고요. 시가 배당률 2014년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뭐 3.5%, 지금 기준으로 뭐 3.8% 정도 되니까 은행 이자율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GS 홈쇼핑 주가에는 굉장히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뭐 조금 뭐 빠지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배당 성향으로 이제 그 투심을 조금 달래겠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이제 밴드 하단을 지지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20일 날 19만 3천 원으로 밴드 하단 지지하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2거래일 연속 이제 외국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도 계속해서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소비 심리가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인 거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배당 성향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그 가격 밴드 하단에서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뭐 23만 원까지는 뭐 충분히 뭐 시도가 가능한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충분히 좋은 성과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종목도 확인해보죠. SK하이닉스가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양호한 실적과 배당으로 주가가 오를 거란 증권가의 전망과는 사뭇 다른 모습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의 주가가 갇혀있는 모습인데 보유하신 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 확인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NC소프트인데 어제 급등 이후 다시금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동반 급등했던 넥슨GT도 6% 이상 하락세가 나오고 있죠. 거대 게임사의 경영권 분쟁 싸움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예, SK하이닉스가 전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면서 오늘 장을 좀 기대를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좀 접어들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1.3%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적에 대한 2015년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삼성전자 또한 반도체 쪽 부분들의 성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SK하이닉스도 동반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 격언에 소문에 타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런 얘기가 맞느냐는 등 1.3% 정도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전히 추세 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더라도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지분을 줄이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보유를 하고 있거나 좀 더 늘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보유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수급적인 부분들 전날 외국인 쪽에서 2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었었지만 일단 기관 쪽에서 그 물량을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외국인은 3거래일 동안 매수를 해주고 난 이후에 전날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일단 변동성이 좀 나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꺾여 내려오지가 않는다라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가의 흐름들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거래소 시장에 몇 안 되는 주도 업종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는 단기적인 접근을 좀 해보셔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자리대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좀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5만원 이상권 내에서 충분히 매도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여유있게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신규적으로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48,000원 이하권역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보셔도 좋다라는 점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NC소프트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좀 나오면서 전날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던 종목이죠. 서로 싸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호재성 재료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적대적 M&A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다라면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훨씬 더 불을 지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어제 저녁에 뉴스가 나온 부분들이 있죠. 경영 참여를 할 건데 넥스에서 경영 참여를 하는데 NC소프트에서 거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분을 전량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좀 나오면서 투심을 좀 악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전에 조작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된 부분들인지 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넥슨 같은 경우는 게임으로 인해서 성장을 했던 그런 기업이 일단 아닙니다. 몇몇 이 신작 게임, 과거의 신작 게임을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상당히 좀 잘 됐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새로운 게임을 출시하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M&A를 통하면서 상당히 좀 크게 성장을 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NC소프트도 한 번쯤은 이 M&A에 대한 그런 시도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날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아직까지 투자를 한 부분들에 있어서 손실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고요. 결국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구조로 가려면 일단 주가는 상승을 해야 좋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매각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추가적인 이런 이슈는 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20만 원대 목표를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3.4% 정도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보실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신규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NC소프트까지 주가 흐름 확인해드렸고요. 이어서 전략 키포인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충현 PB님 앞서 외국인의 수급에 주목하면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으로 임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전일자 미국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글로벌 증시가 좀 안 좋았는데 이런 시점에는 이제 신규 상장주 관련해 가지고 조금 관심을 가져라고 이제 오전에 준비를 했는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딱히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하네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전일자 시장이 안 좋고 최근에 이제 보면은 시장을 주도했었던 신규 상장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주춤했었거든요. 그걸 대표하는 종목들이 녹십자 MS 그리고 이제 DTNC 그리고 뉴 영백CM, 서전기전 이런 종목들 쭉 있었는데 지금 이런 오킨스전자 이런 종목들 지금 계속해서 좋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신규 상장 종목들 이제 시장이 안 좋았다거나 일단 기존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들이었지만 최근에 조금 주춤했었던 종목들이 오늘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따라붙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오늘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장을 보면서 이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ACT입니다. ACT가 지금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일단은 신규 상장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겁니다. 시장 자체가 크게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이제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서 좀 안 오른 게 DTNC랑 서전기전이 조금 덜 오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내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 매매하시면 좋은 성과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시장 대응하기 어려울 때는 신규 상장주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 정재훈 멘토님께도 오늘 전략을 한번 여쭤볼 텐데요. 코스피 지수가 다시금 1950선 회복하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970포인트까지는 지수도 열려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으로 이미 봐야 할지, 추가 상승 가능하다면 지금 접근해봐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해요. 예, 지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단기간에 1950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1월 지금 시간이 갈수록 하락폭은 좀 축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윈도우 드레싱이죠. 윈도우 드레싱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낙폭을 조금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큰 급락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월 달은 그렇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경제방송을 최근 들어 좀 많이 자주 보는데요. 경기 민감 섹터들에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일단. 네.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 실적이 확인했다 이런 부분들이지만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도 섹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주도 섹터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주도주는 꾸준하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에서 나타난다라는 점, 그렇다면 경기 민감 섹터는 아직까지는 주도주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월 안쪽으로 일단 대형 섹터는 한 번쯤은 잘라주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자는 부분들은 이들 많이 빠져있던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추격 매수는 자제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 유한타증권의 김충현 PB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월 29일 목요일장 개장한 지 30여 분 흘렀습니다. 현재 시장 구간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약보합세가 진행되고 있죠. 1952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9포인트 밀린 상황인데 오늘 출발은 1950이었는데 장 초반에는 1946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죠. 저점 대비 낙폭을 많이 줄여가면서 약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대거 매수했던 기관이 오늘은 다시금 매도로 돌아서면서 42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259억 원 함께 팔고 있고요. 개인만이 오늘 68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는 594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죠. 전일 대비 0.09포인트 거의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초가를 전후로 한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네, 거래소와 마찬가지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죠. 기관 쪽에서 60억 원 팔고 있고요. 외국인도 36억 원 팔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9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죠. 증권사 오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최희승 차장입니다. 장 초반 일시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 조정을 이용한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전략이었고요. 정영훈 팀장은 오늘 밤 미 국채 발행 앞두고 일시적으로 조정 장세가 예상된다. 김혜란 연구원은 모멘텀과 수급 부재로 시장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현경 주식팀장은 낙폭과대 유가 관련 업종은 조정 가능성이 있겠다. 하지만 유가 하락 수혜 업종에 관심을 갖자. 끝으로 안상현대리는 코스피 코스닥 건전한 조정으로 관망 전략을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동보증권의 김현경 주식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략을 보니까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혜 업종에 관심을 갖자 하셨는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 짜주시죠. 예, 어제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 대형주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유가가 WTI 국제 유가가 45불, 종가상으로 45불을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이 가능한 그런 구간대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낙폭과대 상승 종목 중에 조선업종과 정유화학업종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낙폭과대에서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이 건설업종이었는데요. 건설업종은 아무래도 이런 유가 하락보다는 오히려 시적 턴어라운드와 내수 관련 정부의 부양 의지 이런 것들이 더 시장에서 시장에 반응이 좀 오는 모습으로 낙폭과대에서도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유가 하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공, 건자재, 페인트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그런 모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대외적인 이런 불안감 확산과 더불어서 코스피가 조정을 보인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역시 전량 후강의 장세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가장 강했던 게임 섹터가 지금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는다면 이것을 보완하는 그런 새로운 섹터가 나타나지 않으면 코스닥 역시 오후장에 오히려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게임 섹터가 살아나는지 확인을 하시고 코스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가 하락으로 오늘도 아시아나항공은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런 항공주도 흐름이 너무 좋은데 언제쯤 신규 접근 가능할까요? 최근에 유가 하락의 항공 주식들은 1차 상승한 이후에 최근엔 거의 제자리 걸음, 아시아나항공도 물론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했지만 최근에 1, 2주는 그렇게 크게 오른 적이 없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지금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대외적으로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이런 그런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투자 은행들이 일제히 유가에 대해서 목표가 단기 6개월 목표가를 다 40불 내외로 잡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항공주의 수혜는 올해 내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신규 접근 가능하겠다. 유가 하락 수혜 업종인 항공과 건자재, 페인트 관련주 관심 유효하다라는 전망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보증권의 김현경 주식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또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계속 지속적 상승 쪽에서보다는 지금 시장의 우려와 함께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추세적 이제 다시 전고점에서 밀려 내려오는 추세적 하락으로 보시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늘 부정적인 관점에서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자, 대형 종목군과 지난 종목군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앞전에 게임주가 만약에 오르지 못하면 코스닥의 하락 부분을 게임주가 아니라 지금 또 코스닥에 또 주도주군이 있죠. 바로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지금 또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코스닥은 더 이제 빼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SK 하이닉스가 전일 최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 2%를 빠뜨립니다. 참 주식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성장성이 계속 부과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오히려 하반기에 대한 우려 이런 것으로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분은 하반기 우려라기보다는 전일 이제 글로벌 증시가 별로 좋지 못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모바일 디램이라든가 DDR4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쪽이 오늘 좀 그나마 선방을 지금 하고 있고요. 조선 정유화학 쪽은 또다시 글로벌 증시와 맞물려서 또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계 건설 쪽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은행, 금융주는 여전히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고요. 증권주 오늘 또 하락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계속 좋게 얘기했던 쪽에서 결국은 계속 매수세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종목군들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콤이 지금 또 가격 제한폭까지입니다. 이제 13,000원이에요. 신고가를 지금 계속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쪽에서 보면 코콤이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쪽은 오늘 좀, 조이시티라든가 컴투스, 썬데이토즈 모두,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 쪽에 지금 또 매수세가 레드로버 쪽으로 좀 쏠리고 있죠.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무상증자 물량이 나왔어요. 무상증자 물량이 이제 곧 조금 있으면 그 권리락을 맞으신 분들은 무상증자 물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매수세가 좀 쏠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이 방문을 하면서 컨텐츠 쪽 그리고 컨텐츠 제작 쪽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지금 문화 컨텐츠 쪽에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렇게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사물 인터넷이 조정 줬다가 다시 가고 조정 줬다가 다시 가고를 지금 반복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핀테크 관련주들이 오늘 조정이 들어오는데요. 이 조정 시의 분할 매수 관점을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올 한 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은 사물 인터넷, 핀테크, 그리고 미래차, 그 다음에 중국 중산층 확대에 따른 소비 문화, 그리고 문화 콘텐츠, 요 5가지 섹터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 섹터들은 지금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지금도 계속 시장에서 다시 조정 들어오면 다시 매수세, 조정 들어오면 다시 매수세,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차 시장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간다 또 간다예요. 자, 미래차 시장의 성장성 부각입니다. 전일 수소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 수소차도 미래차입니다. 결국은 스마트카, 전기차, 수소차, 요렇게 좀 미래차로 나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본다면 스마트카 쪽은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차는 충전 인프라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차량 경량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소차는 콘덴서하고 차량 경량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래차는 바이오 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이것들을 살펴본다면 충전 인프라, 콘덴서, 커패시터, 그 다음에 차량용 소프트웨어, 경량화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차에 대한 디테일한 섹터들은 지금 5가지죠. 충전 인프라, 콘덴서, 커패시터, 그 다음에 차량용 소프트웨어, 경량화, 요 5가지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은 시장이요, 계속해서 조정이 들어오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조정이 아니에요. 이 지금 다시 주도 섹터인 사물 인터넷 쪽을 이렇게 강하게 올린다는 거, 그죠? 코콤을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리고 SNS를 다시 8% 가까이 올린다는 거, 그리고 신고가를 만든다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사물 인터넷 쪽이 조정이 아니라 건전한 조정에서 다시 재상승, 건전한 조정에서 다시 재상승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 정말 가장 강한 섹터라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콤이요,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처음 이 역전의 명수 시간에 코콤 SNS를 말씀드렸던 게 코콤은 5,000원 부근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13,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강한 섹터라는 것을 여러분들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 수익을 말하던 시간에 주구장창 사물 인터넷을 외쳤던 거고, 지금도 사물 인터넷 시장은 그들이 대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로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 여러분들 지갑 혹은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기 위해서 새로운 부분들의 영역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안정화되어야 되는 게 통신이고, 그 다음에 집에서는 홈 오토메이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먼저 가장 가까운 미래에 있기 때문에 먼저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자세한 얘기들을요, 제가 또 주말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엔 지방인데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은 오후 2시고요. 부산에 갑니다. 부산 서면 WMC입니다. NH투자증권이에요. 구우리투자증권이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서면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보입니다. NH투자증권이. 그쪽에 2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이 1층에 있고요. 2층에 보면 강의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 날도 똑같은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인데 이번엔 창원으로 갑니다. 창원 상남동이죠. 상남동에 있는 서울 아동병원 2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다들 잘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입니다. 진해, 김해, 그리고 창원, 마산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많이들 오셔서 새로운 이제 주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새로운 투자 영역들을 찾아 나가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도 2층이에요. 2층이니까 두 군데 다 2층이니까 그 참고하시고요. 그것도 바로 NH투자증권입니다. 구우리투자증권이니까 꼭 참고하셔서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가비는 두 군데 다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거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60분 정도를 선착순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까지만 거의 선착순으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문의 전화를 하셔서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불거진 데다 유가가 또다시 하락하면서 코스피는 하루 만에 1960선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장 초반엔 약세를 보이더니 배당 성향이 2배 늘어난 소식에 1%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도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합니다. 어떤 성적표를 공개할지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